네, 이번엔 주간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고요. 주간 전략 마켓온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에 시장에 부담을 줬었던 이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짧게 한번 점검해보고 이번 주를 다시 계획 잡아볼까요? 예, 시장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일 지난주 거의 뭐 재정절벽 이슈가 한 주 내내 이게 뭐 내일도 똑같은 얘기, 모레도 똑같은 얘기가 일주일 내내 이어지면서 정말 답답하고 코스닥이 특히나 종가 기준, 지지난주 종가 기준에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7%가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투매까지 그리고 웬만한 실적 어닝 쇼크 종목들이 하한가를 계속적으로 밝히면서 굉장히 시장이 어두웠죠. 그래도 일단 오늘 월요일 장시작 아주 좀 산뜻하게 좀 출발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2% 이상 반등해주고 있고 시장이 좀 암흑 같을 때는 앞이 안 보이다가도 또 이렇게 한 줄기 빛만 들어와도 좀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지난주 코스피는 2%가 빠졌는데 코스닥은 7%가 빠졌단 말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현 장세 스타일은 좀 펀더멘탈 논리보다는 좀 센티멘탈한 측면이 좀 더 크게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과 센티멘탈과 관련해서 이 요인들이 살펴보면 지난 6월 달 그리스의 2차 총선과 관련해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네 마네 유로존이 붕괴되네 마네 할 때 얘기들과 아주 좀 유사한 패턴. 그래서 총선 결과는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2개월간 계속적으로 큰 조정을 받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이슈들과 좀 비교해보면서 앞으로의 좀 장 방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수급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생, 선물이나 옵션은 매수라고 하지만, 파생은 아직까지도 현물의 또 거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 외국인 매수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좀 보면 이제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잠깐 좀 화면 CG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의 자본 이득 세율이 있고요, 또 적격 배당이 종료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즉 지금 팔지 않으면 내년에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 일단은 좀 먼저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내년부터 올해 연말에 어떤 합의가 일정 수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자본이득세가 1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원래 2008년 말까지 환원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감세 연장법이 통과가 되면서 2012년 말까지로 일단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 연말까지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 15% 5에서 15 환율이 이제는 20%로 환전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일단 좀 부담감을 잡혀 있고요.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3년 이후에 시행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 배당과 같은 10에서 35%대 여기다가 오바마의 부자 증세까지 하면 거의 뭐 한 39%대까지 굉장한 큰 세금을 맞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현재 5%, 15%의 이러한 적격 배당이 갑자기 더블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반감을 살 수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고배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틸리티 업종이 굉장히 좀 고배당 성향을 갖고 있죠. 미국 다우 구성 종목에서도 유틸리티 업종의 이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고요. 미국과 이제 조세 업종을 한 우리나라와도 마찬가지로 적격 배당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이탈하는 자금도 유럽계 자금은 오히려 지금 11월 들어서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 성향을 갖고 있는 미국계 자금들이 이탈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배당, 자본이득세율과 관련해서 미국계 자금이 좀 이탈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가 미국의 얘기 그리고 유럽의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그리스 합의안 그리고 이러한 그 매크로 변수인들이 급격하게 막 좋아지면서 유럽계 자금 한머니가 들어오면서 외국계 자금이 다시 빕 차익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유출입이 쉽죠. ATM기 식으로 또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마 추세적인 이러한 외국인의 매도는 이 정책적인 이슈들 올해 연말에 좀 어떠한 방향이 날 때까지는 요 수준의 매도는 아마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지난주에는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물론 기업 측에서 공정하게 다 이걸 오픈을 안 해서 코스닥 일부 엔터 관련주들에 대한 거칠은 매도가 포착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도 프로그램 위주로 또 순매수 보이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잠깐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탄알이죠. 국내 주식형 펀드 동향을 보면, 일단 지난 15일에 한 1,600억 정도 뭉칫돈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지수가 1,900선 이상, 거의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무차별적인 환매와는 좀 확연하게 좀 틀린 모습이죠. 빨간불이 그래도 좀 많이 보이죠. 환매 매도 클라이막스는 일단 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선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기관의 눈높이, 주식형 펀드로 매수가 유입되는 구간은 6, 7월 같은 경우는 1,850포인트였는데 장이 2,000을 한번 넘기면서 한 50포인트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1,900선에서 일단 환매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투신권의 매수 여력은 어느 정도 부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지금 투신권의 주식 비중이 보면 지금 7월달 장이 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좀 많이 사죠. 94%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93% 미만으로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또 윈도우 드레싱 이러한 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그래서 투신권의 매수 여력도 지금 시장 수급에 보시겠지만 좀 살아나고 있고요. 연기금의 매수, 우리 국내 증시의 튼튼한 우군이죠. 계속적으로 방패막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연기금의 수급도 아직도 한 10조 원 정도는 매수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9월 11월 9, 10, 11, 3개월 동안 지금 연기금이 1조 5천억 원을 좀 매수를 했는데, 연말 이제 연기금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면 지금은 채권 수준이 조금 높고 주식 비중이 좀 낮습니다. 이러한 그 포트폴리오 아마 리밸런싱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한 10조 원 정도 19.3%까지 올라간다라고 치면 한 10조 원 정도는 매수 여력이 있다. 앞으로 11월 말 그리고 12월 한 달 좀 넘게 남은 기간인데 연기금이 장을 끌어올리진 않습니다만 또 매크로 변수에 장이 떨어질 때는 튼튼히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권이 창의 역할 그리고 연기금이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은 그렇게 1900선에서는 크게 멀어지진 않겠다. 이렇게 좀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쭉 이제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이번 주 주간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하고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죠. 네, 곽지문 전문가는 낙폭과대주에 대한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반등을 좀 하고 있고, 반등도 하고 있고, 반응을 하고 있는 조선과 화학, 철강에 대해서 이번 주는 주간 전략적인 섹터로 보시고 계십니다. 명성욱 전문가는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 전기전자와 자동차, 조선에 관심을 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두 분의 전문가 또 주간 전략 보죠. 권정호 전문가는 박스권, 갇혀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위로 오르기에는 쭉쭉 뻗어나가기에는 좀 미심쩍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실적에 근거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인문학 전문가는 오늘 이제 연기금과 기관 관심 종목에 주목을 하자. 기관 관심 종목. 이런 것도 좀 이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와운의 명성욱 전문가 연결해서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 권정호 전문가군요. 와운의 권정호 전문가를 연결해서 박스권 염두에 둔 실적 주목 필요. 좀 난해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박스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스권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10월에 이어서 또 12월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크지 않다면, 결국 지수가 크게 나가지는 힘들지 않겠나 보여지고, 다만 이제 주말에 미국의 어떤 그 재정 절벽에 대한 해동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결국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는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수가 좀 박스권에 갇히는 과정에서 그동안 좀 아직 그 바닥을 하지 못한 이런 뭐 조선이라든지 또 이런 철강이라든지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바닥을 확인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그러니까 지수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만약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안전한 주식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안전한 부분에서는 실적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뭐 실적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관될 수 있는 또 IT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오히려 밀리는 구간대에서는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됩니다. 네. 네. 그럼 박스가 어느 정도 범위라고 하셨는지? 박스권은 이제 저점은 뭐 지난 주말에 어느 정도 하긴 했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렇게 본다면 한 1860 정도. 또 위 상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22등 평균선이 한 1900대 요 밑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0대 요 구간과 또 1860대 요 부근에 어떤 박스권을 보시면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또 뭐 주가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을 뒷받침한 성장주. 그러니까 실적을 뒷받침한 성장주라는 것은 결국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 볼 수 있는데 뭐 게임비라든지 컴투스 이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또 약간 중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부각을 받고 있는 이 모바일 IT 부품 뭐 특히 멜파스라든지 또 KH 바텍이라든지 뭐 파트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되는 스마트폰 기기의 스마트폰의 어떤 활성화 또 이런 매출의 극대화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되는 부분인데 큰 축에서 본다면 결국은 그동안의 주도 역할을 해왔던 모바일 게임 관련 주들 이런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쪽 코스닥 부분에서도 이제 바이오, 제약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래서 부분에서는 이쪽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종근당, 또 특히 이제 셀터리온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중기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겠다.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은 뭐 실적과 연동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옥석 가리기를 이번 주에는 오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뜨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실적을 놓고 내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매수할 것인가 이런 옥석 가리기를 해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전략, 와우넷 권종호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스튜디오에 계신, 우리 이무학 대표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죠. 자, 앞서 그 내용들 보면요. 연기금과 기관의 관심 종목에 주목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이 모호하거든요. 연기금과 기관의 투자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은 지금 수급이 워낙 쏠려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만약 들어오는 장세면 외국인들은 이제 비차익 거래로 시총 탑 10 안에 드는 종목들 일렬로 딱 줄 세워서 우리나라를 이제 바이코리아 형식으로 쭉 사가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고 한쪽을 집중적으로 패고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하면서 거의 뭐 몰빵 형식으로 종목들을 옮겨 다닌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과거에 이제 차화정이나 올해 상반기 전차 그리고 뭐 바카라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외국인의 몫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항상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었고요.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한 번 주도주는 장이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 고점 기준에서 뭐 한 10%, 20, 30% 가까이 뭐 한 번 추세가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는 한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붕괴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 1800선을 이탈하면서 1700선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차화정이 무너졌을 때 당시 아니면 전차가 무너졌을 때 당시 이러한 움직임보다는 지금 상황은 좀 낫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기관 매수 종목들 세터로 보면 IT 지금은 이제 연말 특수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시즌이 또 끝나봐야 됩니다. 솔직히 IT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신뢰하지는 않고요. 지금 뭐 트렌드다 보니까 하이닉스나 뭐 LG 디스플레이 잘 갑니다만 또 한 번 기관이 하루라도 똑딱 던지면 어제 지난주 금요일장 하이닉스도 4% 이상 주가가 폭 밀려버리죠. 이런 움직임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만개되기 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은 유통이나 아니면 음식료, 제약 이러한 그 필수 소비재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뭐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 거의 뭐 쥐락벼락하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들썩날썩 하는데 일단 15일까지입니다. 보통 코스닥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15일까지 안 좋은 종목들이 실적을 아무래도 좀 늦게 발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닝 쇼크 종목들이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몰려 있고
SM도 이제 거기에 끼어 들어가 갖고 이제 기관 투자들 툼에 나오고 실적 안 좋은 실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적을 늦지막히 발표하는 기업들이 다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하한가 종목 속출하고 코스닥 급락하고 이게 지난주 코스닥의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빨리 추세를 회복하고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뭐 꼭 종목이다라기보다는 좀 IT 시장의 좀 트렌드 변화에 좀 민감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좀 만드는 업체를 좀 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PCB가 이제 FPCB,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를 하면서 LCD가 OLED로, PCB가 FPCB로, 그리고 키패드가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수많은 양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기술 변화는 정점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더 혁신적인 제품을 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제품이든 혁신적인 제품이 안 나오면 이제는 디자인 싸움이죠. 디자인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제 사출기 몇 개 맡아놓고 금형하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영업 마진이 안 나온다라고 했던 무시받던 종목들 신양, 모베이스, ERK, 오전엔 한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최근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가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본다라고 한다면 우전엔 한다니 제가 봤을 때는 터치스크린계 ELK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ELK도 과거에 이제 LG나 아니면 모토로라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라서 실적이 2분기까지 적자였는데 3분기부터 HP에 납품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극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우전엔 한다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제로였습니다. LG전자나 펜텍이나 하웨이, 소니, 림 같은 기업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안정적인 설정을 보여줬고 작년에도 배당 200원까지 줬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번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벤더로 등록이 되면서 극적인 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꼭 우전엔 한다니 아니더라도 이제는 스마트폰 더 이상의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아 자동차가 뭐 때문에 올라갔죠? 디자인 기아 모토 하나로 디자인 굉장히 좀 이쁘게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갔듯이 이제는 스마트폰도 고사양 어느 정도 기술 정점에 왔다. 그래서 이제는 케이스 업체들 잘 보시면 하반기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쭤보기는 좀 뭐합니다. 짧게만. 주가가 너무 일정 부분 상승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코스닥장이 무너지면서 한 번의 매수기는 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봤자 이제 실적이 태동하는 종목들, 과거에 기술 변화가 나타나는 종목들, ELK도 바닥에서 거의 2-4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특히나 기술 변화에 이제 민감한 섹터들, 그러니까 IT주들은 지금 차트를 보면 굉장히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6개월 뒤 차트를 보면 그때가 아직까지 태동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오전에 한단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주가가 고점 기준에서 한 10% 이상 밀려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꼭 21선까지 눌린 이러한 차트적인 접근보다는 일단 올해 가이던스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310억 원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총이 1,6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OP 마진이 300억 이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는 거 아직 그렇게 크게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된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피닥 조정이 오히려 이 IT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미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러한 케이스 업체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하락에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고 지금 다시 한번 기관 투자들이 재매수를 해주고 이제 실적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쭉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좋지 않을 섹터군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 시장이 어려운 거는 이런 부분이죠.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더 오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또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르지 않은 것들 어떻게 올라갈까 이렇게 찾으시는데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 이것도 속내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잘 새겨드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간 전략 마켓 온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이브 리서치의 임무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